운전하다 보면 끼어들기 단속 구간이란 표지판을 종종 보게 되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의 허락 없이 툭툭 끼어드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 겨울이 다시 또 끼어들기도 하고, 평온한 일상에 묵직한 고민 하나가 또 불쑥 끼어들기도 하고요. 끼어든 고민 하나 정도는 그래도 영화 한 편이 위로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극장 앞에서 기다릴게요. 퐁당극장. 공장장! 아니죠. 퐁당극장의 극장장님 오셨습니다. 아티스트 복만대 감독님 안녕하세요. 번저르노. 우리 이거 할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예. 듣는 분들이 네. 그래도 매주 목요일마다 네. 이 소리를 혼자서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또 뭐 강요는 아니지만 혼자서요?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시간에? 갑자기 그 차 안에서 혼자서 하는 것도 뭐. 네. 본저로너 혼자 스스로. 네,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네, 또.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무 추운데 괜찮으세요? 그러게요. 그 작년의 추위는 또 잊어먹고 늘 앞에 있는 추위만 생각하니까. 근데 작년의 생각을 이제 와서 해보면 작년은 좀 따뜻하지 않았나요? 매해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또 내년 가면 네. 그 작년이 또 따뜻하지 않았나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뭐 동호반복을 하지 않을까. 감독님은 촬영장에서 가장 춥다고 느꼈던 때가 언제예요 혹시? 모니터 앞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가만히 움직이지 못하고. 그 모니터 사각의 세계에 들어가서 네. 그 배우들이 잘하나 못하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나 그 감정과의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춥다. 강원도 양양에서 한번 촬영할 때가 있었는데 네. 정말 이거는 다 모니터도 집어 던지고 싶을 정도의 그 추위가 오는데 나 잘하고 있나 막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들을 잘 견디고 견뎌내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복수초도 피고 매화도 피고 영춘화도 피었다니까 이 추위 꽃샘 추위 맞겠죠? 이제 곧 지나가겠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네. 봄이 오겠죠. 그렇죠. 또 봄이 왔다 싶으면 언제 또 더위가 와버리고 더위 왔다 싶으면 그러네요. 네, 가을 오고. 그래요. 그게 네.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는 그러니까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시작이 맞아요. 있으면 끝이 있고. 하루하루를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소중한 시간을 그 소중한 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말아요. 자, 오늘은 어떤 영화 상영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네. 성장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어. 이 영화의 관점이 굉장히 또 중요한 영화이기도 해요. 네. 1984년도 영국 동북부 런던 그러니까 더럼이라고 하는 탄광소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인데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를 가지고 빌리 왔습니다. 엘리어트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 중에 춤 하나. 좋아하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빌리 엘리어트 하면은 이제 할 얘기들이 이제 뭐 전문적으로 다 풀어주실 텐데 빌리 엘리어트가 저한테 가슴에 막 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멋지게 수려하게 춤을 추지 않아도 네. 내 마음대로 표현하는 것 그 자체가 춤이다. 맞아요. 라는 걸 온몸으로 그 아이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 빌리 엘리어트 그럼 얘기해 볼까요? 네. 자,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001년도 우리가 이제 저번에 네. 스티븐 달더리 감독의 더 리더 더 책 리더, 읽어주는 책을- 남자 네네. 영화를 했었잖아요. 그 감독이 만든 영화고요. 네. 스티븐 달들이. 네. 네. 스티븐 달더리가 이 원작이 원래 있습니다. 각본가가 이제 리홀이라고 이분이 네. 이제 탄광촌 출신이고 그 사람을 배경으로 해서 그분이 직접 글을 쓰신 거예요. 근데 워낙 인간애를 잘 건드리는 스티븐 달더리가 이제 이 영화를 맡아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사실 이 영화를 저도 이제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감상이잖아요. 네. 영화 감상인데 처음이 들여다 보니까 이건 무지무지하게 센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빌리 엘리어트라고 하니까 빌리만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빌리의 집안에 있는 가장 아빠의 영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영화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빌리에 집중해서 보셨다면 네. 이번에는 빌리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 시대상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1984년도에 이제 탄광
그 민영화에 대한 반기를 들고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그 마을 배경에서 꿈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전혀 다른 별 세계에 있는 아이 빌리에 대한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놓고 보면 빌리는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흙과 베개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먼 희망을 내다보고 있는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빌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뭉클하게 다가오는데 네. 그 처음에는 울음의 포인트가 빌리를 보면서 우리가 울었다면 네. 두 번째는 아빠를 보면서 아 이거 왜 이러지? 나도 이게 2000년 때는 저도 결혼을 안 하고 애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가 생기고 우리 아이도 이제 막 성장하고 있으니까 동병상련에 이거 빌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각에 따라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여러 차례 빌리 엘리어트를 봤는데 그때마다 빌리만 봤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 감정이입을 할 새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영화를 보면 다른 느낌으로 영화가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스티븐 달드리도 그랬고 사실 각본가 리홀도 마가릿 대처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시대적 배경을 거기다 놓고 네. 아예 이제 소위 속된 말로 까는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석탄 노조 얘기도 있었고 티어 활동가의 이야기도 있었고 영국 사회 그러니까 잉글랜드 사회에 그 권력 그리고 영국이 갖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어떤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를 네. 예의주시하게끔 만든 영화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경 자체는 소위 우리가 보는 정치적인 느낌이 굉장히 또 강하지만 그 위에 한 단계 올려져 있는 빌리의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지금의 현실만 볼 건가 미래를 볼 것인가를 판단하게끔 만든 영화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빌리 엘리어트는 뮤지컬로도 그 나왔었는데요. 저는 보셨어요?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 처음에 그 초연을 이제 할 때 다행 그쪽으로 여행 중이었어가지고 가가지고 찾아서 봤는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영화를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었거든요. 네. 그럼 빌리는 백조가 돼서 탁 점프를 했는데 네네. 주인공이 돼서 딱 점프를 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 다음의 춤이 얼마나 멋있었고 아름다웠을까라는 상상을 했었었는데 그 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뮤지컬에는 춤을 춰줘요. 그래서 그 춤을 보면서 백조의 호수를요? 네. 그래서 그 뮤지컬을 보면서 혼자 가서 봤는데 펑펑 울었다는. 네. 이런. 거기서도 여성이 안 나오고 다 남성들로만 구성이 돼 있나요?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여성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1980년대 영국 북부의 탄광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빌리 엘리어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쯤에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화 초반부를 보면 권투를 배우던 빌리가 가족들 몰래 발레 수업을 받으러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처음엔 권투화를 신고선 발레를 하다가 귀여운 장면 나오죠. 네네네. 권투화를 신고서 배우다가 나중에는 발레 신발로 갈아 신어요. 근데 발끝으로 서는 것이 가능하도록 특수하게 만들어진 그 발레용 신발을 과연 무엇이라고 할까요? 쉽죠? 쉬워요. 자, 객관식이죠? 객관식입니다. 1번 하이힐. 자, 발레용 신발은 발끝으로 서는 괜찮다. 겁니다. 네. 자, 1번 하이힐, 2번 로퍼, 3번 토슈즈. 자,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유료 문자 네, 유료 문자 샵 0951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 사진은 100원입니다. TBS 앱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자, 1번 하이힐, 2번 로퍼, 3번 토슈즈. 로퍼가 뭐죠? 이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다들 잘 모르니까 헷갈릴 것 같은데. 아실 거예요. 아마 얘기해드리고 싶지만 보기에 있기 때문에. 턴이라고 하잖아요. 빌리가 온몸으로 막 춤을 막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춤을 추는 것도 저한테 인상적이었고 이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턴을 연습을 하는데 제자리에서 도는 거 말하는 거죠. 턴. 근데 빌리가 턴 연습을 계속을 하는데도
계속 실패를 해요. 맞아요. 그러다가 성공을 했을 때 빌리 얼굴 혹시 보셨어요? 네, 봤어요. 영화에서 보여주니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 배우가 어떻게 저렇게 사실적이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저걸 또 감독이 참 잘 담아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빌리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잖아요. 네. 권투도 잘했던 애가 아니에요. 맞아요. 모든 게 서툴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나를 끌리게 했던 그 춤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발레인지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움직일 때 내가 추는 춤이 즐거우면 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턴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이제 영화적으로는 되게 재미나게 익살스럽게 편집이 좀 많이 되어 있는데 와, 그 표정 보면서 해냈다라는 건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보통 그런 얼굴은 우리도 뭔가를 해냈을 때 얼굴은 있지만 우리가 못 보잖아요. 맞아요. 다른 사람이 봐주는 맞아. 거지. 아마 그런 모습에서 우리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래서 그 빌리를 보고 있으면 마치 내 안에 누군가를 내 안에 어떤 나의 자아를 얼굴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빌리를 계속해서 응원하게 되고 또 맞아요. 감동도 받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시그니처 메뉴죠. 벌써? 연기. 우리 연기 들어가나요? 연기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얘기로 이어서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네. 오늘 이제 해야 네. 될 연기는요. 감정이 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네. 과연 이 아침에 이 연기가 가능할까? 가능할 수는 있는데 듣는 네.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떤 장면이죠? 이제 사실 아버지가 노조원이었기 때문에 배신 때리고 탄광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을 늘 경멸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춤을 잘 춰? 그러면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 그동안 애써 내가 반대를 주장했는데 일하러 가야 돼요. 왜? 아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또 이제 노조 위원장이었던 자기 큰아들이 있거든요. 반대를 합니다. 그 안에서 무릎을 꿇고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우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좀 처절해요. 이게. 네. 되게 특이한 장면을 선정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건 큰아들이 아니라 큰딸로 좀 바꿔서 가야 될 것 같아요. 큰딸이 노조 위원이요? 규리 씨가. 제 목소리를 남자처럼 내볼게요. 그러실래요? 근데 그 아버지의 시각에서 영화를 바라보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된다라고 감독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 장면을 가져와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버지의 감정을 충분히 넣어서 이 장면을 저는 아들처럼 해서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레디 액션.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가로 열고 애써 외면하며 앞만 보고 걸어가는 가로 닫고. 가로. 아버지의 몸을 거칠게 돌려 세우며 가로 닫고. 아버지, 지금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꼴을 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러면 안 돼요. 지금은 안 돼. 지금 파업을 그만두면 이제까지의 고생이 다 물거품 된다고요. 우리 빌리를 위한 거야. 어쩌면 빌리는 천재일지도 몰라. 말도 안 돼요, 아버지. 지금은 안 돼요. 아버지, 제발요. 걘 겨우 11살이에요. 그냥 어린애라고요. 울먹이며 아들을 부둥켜 안고. 미안하다. 제발요. 파업은 지켜내야 돼요. 미안해, 애야. 우리 인생은 끝났어. 우리에게 무슨 선택이 남아있니? 하지만 빌리는 달라. 빌리에겐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거야. 아버지, 제발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돈을 구해봐요. 네, 빌리 엘리엇의 오디션 장면 잠깐 흘렀죠. 그리고 바로 그 장면에 영감을 받아서 엘튼 존이 만든 일렉트리시티 듣고 왔습니다. 자, 뮤지컬 버전의 빌리 엘리엇 OST였습니다. 우리 퐁당극장에서 재현할 때 가장 이번이 좀 느낌이 달랐어요.
저는 오늘 테크닉으로 연기했어요. 진짜 연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멈출 것 같아.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다 멈출 것 같아.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핸들을 잡고 있고 네. 누구를 위해서 지금 빗자루를 잡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빗자루요? 펜대를 잡고 있고 누구를 네. 위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가? 뭐 이런 걸 보면은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나를 위해서 갔던 시간도 있지만 자식을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다. 아마 그래서 더 감정을 넣어서 연기하고 싶었는데 네. 아 이거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그러고 보니까 장면 하나하나가 다 생각이 나는데 그 빌리가 그 어머니 유품으로 받았던 그 피아노 그렇죠.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뭐 집은 아마 엄마가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곧잘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엄마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정확하게 영화에서는 나이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 빌리가 11살이라는 것만 나오고 있는데 피아노를 건반을 두들기면서 엄마를 생각하고 늘 엄마의 품에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보호받고 싶어 하는 아이예요. 네.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좋아했던 피아노를 아빠가 부셔버려요. 그냥 망치로 다 부셔요. 부셔요. 네. 근데 여기서의 비극이 이제 시작이 되나 하는데 다음 장면을 보잖아요. 네. 장작불로 떼고 있어요. 그 무슨 그러니까 소중한 피아노를 그러니까 이 복합적인 감정을 이 영국 영화의 이 특기가 또 이 영화만의 또 매력이 코미디 드라마예요. 네. 그러니까 슬픔이 있는데 슬픔으로 계속 이어가지 않아요. 거기서 단절시켜버리고 네. 딱 들어가면 뭐야 추워서 음. 어머 얼마나 추우면 그 유품을 그렇게 부셔서 피아노를 나무를 장작으로 떼고 있어. 근데 또 모자는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라고 또 이렇게 나름 예쁘장한 거 귀여운 거 쓰고 있거든요. 네. 이거 어디서 웃고 어디서 울어야 될지 모르는 그 분위기가 있지만 결국 뭐냐면 과거의 것을 네. 없애버리기 위한 과정의 진화적인 장치를 이렇게 설정해 뒀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빌리가 체육관에서 춤추는 거를 아빠 앞에서 당당히 춤추는 장면이 난 거기서 눈물이 너무 나는데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네, 똑바로 쳐다보면서 네. 그냥 저예요. 제가 이러고 있어요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말도 없어. 아빠는 막 뛰쳐나와가지고 정말 귀중했던 금반지, 금목걸이, 금시계 이거를 전당포에 팔아서 아들을 이렇게 런던 쪽으로 보내서 어떻게든지 오디션에 통과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탄광촌에서 벗어나서 런던에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네, 근데 아빠도 런던을 못 가봤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사실은. 그러니까 탄광촌에서 나고 자라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였어. 모두가 그래요. 그 분위기는. 그 동네 네. 분위기는. 근데 유일하게 참 아이러니하게 이 의상팀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감독이 아마 스티븐 달드리 감독이 너무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얀 런닝이 많이 생각나지 않아요? 빌리 엘리어트 근데 생각하면? 빌리 엘리어트가 그 항상 입고 있었던 게 하얀 런닝이죠. 네네네. 근데 탄광촌 우리가 태백에도 가보면 알지만 하얀색을 입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금방 시커매지기 그렇죠. 때문에. 석탄가루 때문에. 네. 그럼에도 이 아이는 다른 아이인 거예요. 역시 여기에서 감독의 픽이 보입니다. 저예요. 네. 저 감독이에요. 네. 그러니까 입고 네. 있었어요. 그래서 네. 또 어울리지 않는 발레의 흰색이 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비치가 너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윌킨슨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네. 하필 또 이 같은 복싱 그 공간에 체육관에 발레단이 또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이 선생님이 또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 같아. 뭐야 재밌어서 왔는데 좋은 선생님이 너는 꼭 발레를 하는 게 좋겠어. 발레리노가 되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응원을 또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희망의 끈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어느 곳에 가 있고 그곳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발탁이 되고 가는 과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많이 힘들고 코로나도 네. 요즘 지치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작 내가 어떤 중심을 잡고 가고 있는가에 대한 아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도 이 영화를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구름속님께서요. 예전에 봤을 땐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싶네요. 라고 해주셨고 0314님께서는요. 빌리 엘리어트
제 인생 영화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젊었을 땐 빌리 관점에서 봤는데 결혼하고 나이 드니까 아버지 관점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한 번 더 보고 싶네요.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너도 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빌리처럼. 그래야 아빠도 희생을 하지. 그 아들한테 지금 하신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어제 아드님이랑 같이 이 빌리 엘리어트를 같이 보셨다고요? 아니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쓱 다가와요. 그래서 뭐야 빌리 엘리어트네? 너 봤니? 그럼 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 나도 알아. 근데 이렇게 보다가 아들을 보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좀만 더 기다리자. 아들아, 넌 지금 게임 하고 있는데 게임의 아이템을 아빠가 사주는 것보다 너의 뭔가 아이템을 만들면 내가 지원하리라.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했죠. 네. 뭔가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이었는데 아들이 알아들었을까 모르겠습니다. 못 알아들은 것 같더라고요. 심심한님께서 저도 이 작품을 좋아해서 4-5번 봤습니다만 와우. 아버지의 포커싱 한다는 점이 신선합니다. 한 번 더 볼 이유가 생겼습니다. 저도요. 저도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상황들과 영화를 네.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왜 그동안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못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영화는 매번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를 다시 볼 일은 없지만 영화는 계속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딱 보고선 이 영화는 이런 영화야라고선 하는 경우들이 맞아요. 많지만 맞아요. 그 영화를 우연하게 2번째 보고 3번째 보고 4번째 보면 못 봤던 부분이 보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좋은 영화들은 볼 때마다 와, 이 감독 정말 천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영화들이 참 많습니다. 맞아요. 또 특히나 이 장면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저는 언덕을 올라오거나 언덕을 내려가거나 둘이 동시에 출발하거나 그러니까 빌리 혼자서 올라오는 장면이 있고요. 맞아요. 예. 또 아빠 혼자서 올라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둘이 동시에 내려가는 장면이 또 있어요. 런던으로 향할 때. 네, 멀리 바닷가가 보이는 그 언덕배기의 집인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달동네 같은 데죠. 근데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희망을 갖고 내려가요. 여기는. 꿈을 품으며. 네. 희한하죠. 모두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희망을 품으로 내려가요. 근데 걷는 거 자체도 그러고 보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걷는 거는 한 발을 앞으로 디디는 거잖아요. 네. 뒤로 디디는 게 아니라 앞으로 디디는 게 우리의 삶인데 왜 나의 마음은 어떻게 저 나락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지 앞으로 나아가는 내 몸에 그냥 모든 걸 다 맡기면 계속 우리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라고 하는 개념이 네. 나에 대한 투자는 내가 지금 현재 나와 있을 때인 것 같고 다시 들어가 있을 때는 어느 공간에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는 누구에게 투자할 것이냐를 아빠 스스로가 경영을 잘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것도 너무 가슴 아플 것 네, 같네요. 이거는 진짜 경영에 대한 얘기예요. 아빠라면 자기의 의지대로 뭐 일컬어서 네. 반대 세력한테 반대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사람이 쑥 그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던 배경. 그러니까 우린 배경을 잘 안 찾잖아요. 네. 뭐야 사입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게 가장이라면 더더욱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너무 거짓된 걸로 이어지면 거짓이라고 우리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분명히 그런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의 무게가 갑자기 문득 무겁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엄마의 부재가 심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처음부터. 네. 네. 엄마가 없으니까 그래. 집이. 엄마가 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또. 거기에 이제 냉장고 그 씬도 참 잘 만들었어요. 어떤 씬이었죠?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먹고 네. 했는데 우유는 다시 넣어놔야지 하고 엄마 소리가 들려. 싹 들어보면 엄마가 보여요. 그리고 다시 넣어놔야지 딱 보니까 또 엄마가 있는데 냉장고 문 닫고 딱 보면 엄마가 없어. 그러니까 늘 11살 나이는 이게 뭐 영국이든 아프리카든 뭐 우리나라든 이거 뭐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이 유년기에 있는 아이들은 다 엄마가 그리운 거예요. 사실 여자한테는 엄마도 엄마가 필요하다는 거. 그 엄마의 역할을 그렇죠. 여기에 그렇죠. 나오는 발레 선생님 윌킨슨 선생님이 굉장히 역할을 또 잘 해줍니다. 네. 3808님께서 버스 기사입니다. 저도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탄광으로 올라가는 장면에서 울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 라고 오늘의 보내주셨고. 연기의 그 백미인데. 그리고 정재항님께서 댓글 달려고 맨날 몰래 숨어 듣다가 처음 회원 가입했습니다. 오 예. 아빠의 마음이 다시 느껴져서 눈물이 펑펑 났어요. 아침으로 혼자서 토스트 먹다가 우느라 꺽꺽대는 아줌마 책임지세요. 아이고. 오늘 특히나 더 좋네요. 영화 선정 굿!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JKJ님께서 빌리가 오디션을 볼 때 아빠의 모습과 눈물도 감동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나중에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구해서 빌리가 오디션을 보게 되죠. 오디션을 거기서도 보죠. 또 좀 명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춤을 추라고 하는데 남 앞에서 춤추는 거 시험 보는 거 이거 엄청 힘들잖아요. 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감정을 뭐 다른 데다 이제 토로를 좀 하긴 하는데 결국 아버지랑 같이 앉아서 심사위원하고 얘기를 하는데 심사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너는 왜 춤을 추니? 저요? 너 춤출 때 어떤 느낌이야? 저는요 그냥 뭐 날아가는 것 같고요. 그냥 내 몸이 불타는 것 같고 그냥 이상하게 감전되는 것 같아요. 막 자기 감정을 얘기하잖아요. 그 합격이야. 그 말. 춤도 춤이지만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계속 알면서 보는데도 쫄깃쫄깃해요. 어디서 어떤 감정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 오디션을 볼 때 보통 보면 오디션에 붙으려면 이런 루틴으로 그렇죠. 이런 동작을 완벽하게 해내야 네. 붙여주는데 붙게 되는데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빌리만 자기 스타일의 뭔가 무브먼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왠지 빌리가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었었는데 근데 빌리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는 미래가 밝은 거죠. 그래서 그쵸? 계속 더 응원하게 되고 막 이랬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이 영화는 참 희한하게도 로얄 발레 학교에 들어가려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만 보는 거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모든 학교는 잘하는 애들만 뽑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감독님 이렇게 보시면 캐스팅 하실 때 이렇게 배우들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빛이 보이나요? 김규리 씨 같은 분. 아니, 저 말고. 네. 갖고 있는 에너지가 눈에서 좀 달라요. 눈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나 영화는 큰 화면이잖아요. 네. 그리고 관객은 그 주연 배우의 눈을 보고 계속 어떤 감정인지를 떠올리는 거니까 결국 눈으로 말할 줄 아는 배우를 저는 선택을 많이 해요. 저 어제 그림을 요즘에 그 미술의 대가 이제 이목성 선생님하고 작업을 계속 같이 함께 하고 네네. 있는데 선생님이 2번이나 제 옆에 오셔서 제 그림을 보시더니 자세를 잘 잡아야 돼 하고선 좋게 얘기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자세를 잘 잡아야 된다. 그림을 그릴 때는 자세를 잘 잡아야 돼 이렇게 하고선 2번을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저도 아직 그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자세를 잘 잡고 무언가를 대하는 사람들은 눈빛부터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마음의 그림을 잘 그리라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이 그 빌리 엘리어트로 다시 돌아가서 이 빌리로 나왔던 제이미 벨 설국열차에 나왔던 배우라면서요. 맞습니다. 저는 에드가라는 역할로 나왔고요.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컸다고? 나이가 34살이에요. 34살이요? 네. 이게 2000년도에 개봉했을 때 그때 15, 16살 정도 됐었으니까. 그 양볼이 약간 얼굴은 하얀데 약간 불그스름했던 그 배우가 맞아요. 다 커가지고 설국열차에서 그렇게 에드가 연기를 역할을 했었네요. 하셨죠. 원래 이게 빌리 엘리어트의 이 역할도 오디션을 볼 때 2000대 1이었어요. 2000대 1이요? 네, 2000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였는데. 오디션에서 발탁이 된 배우인가요? 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어릴 때 발레를 잠깐 했고 누나 따라서. 그리고 그 발레 배운다고 주변에서 좀 지탄도 받았었고. 그러니까 그런 배경들이 돼서 연기를 하는데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지금은 네, 구름 낀 하늘님께서 빌리는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좋다고 느끼는 그 지점이 아마도 내 안에 공감을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렇죠.
누구나 이제 가능성에 대한 누구나 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일을 그쵸. 이렇게 선택해서 가고 그럼요. 있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있으니까. 게으를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굉장히 많은 조력자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믿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네. 네. 한번 믿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잠깐 눈에 보이는 몇 가지 현상 가지고 잘한다 잘못한다 재단을 해버리는 것은 이미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다 이미 먼저 그 사람이 선택을 해버리는 것은 남의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내 자식이라도 자식이 또 가는 길은 또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지인들한테는 늘 잘한다, 열심히 한다, 더 잘 될 거야라는 희망 고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 이상의 희망은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내가 누군가한테 믿음을 받고 싶은 만큼 네. 주목을 받고 싶은 만큼 관심을 받고 싶은 만큼 나 역시도 누군가한테는 계속해서 관심을 주고 믿음을 줘야 되겠네요. 네. 자,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퀴즈 냈었죠. 그 발레용 신발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하이힐, 2번 로퍼, 3번 토슈즈였는데 정답은 3번 토슈즈입니다. 토슈즈. 너무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자, 정답 맞추신 분은요. 김성욱 씨, 사천물장수님, 그리고 지나갑니다님, 분홍별 7097 0850 8733 8389 1301 0314님께 이 10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어떠셨나요? 네, 저는 오늘 빌리 엘리어트의 다른 면모를 볼 수 있어서 다시 영화를 볼 이유가 생겼네요. 극장이 곧 있으면 이제 폐업하거든요. 네? 요즘 극장이 좀 안 좋아요. 극장가가. 그래서 다시 보는 극장의 명작. 네. 명작 중에 명작을 좀 더 제가 좀 세심하게 골라서. 그 극장이 이 퐁당 극장인가요? 그건 모르죠. 알겠습니다. 네, 저의 극장입니다. 네. 자,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요. 영화 빌리 엘리엇 OST 중에 티렉스 게리론 준비했거든요. 이 곡 띄워드리면서 저희 둘은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사랑하세요.